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변동성이 상당히 큰 하루였는데 어떻게 잘 대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목투캅스의 이르코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전일 제약바이오들 상당히 급락하는 모습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던 하루였는데, 자,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장 같은 경우도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좀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나마 2,000포인트를 좀 지지하려는 세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스 악재가 떠나니까 이제 중국 악재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너스 5.9%, 한 달 만에 마이너스 30% 이상 폭락하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올라갈 때는 안 따라가고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는 이런 애매한 한국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개별 종목들, 자기가 보유한 종목들은 스스로 좀 지키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전일 제약바이오들, 단기성 매물들로 오늘 시장 예상을 했던 게 전쟁터를 좀 방불케 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한미약품이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7%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들, 녹십자라든지 JW 중해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단기성 자금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거의 제약바이오 섹터들 단타 천국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제약바이오 섹터들 상승할 때 못 따라잡으신 분들 너도 나도 단기성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자신 없으신 그런 분들께서는 매수가 근방에서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해서 오늘 저희 종목 특합스에서도 최대한 많은 종목들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능동적인 대처 방법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서울번호 02-3153-2611번,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셔서 내일장 종목별 대응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2803번님, 두산중공업 105,000원에 비중 90%. 105,000원이라고 하길래 제가 맞는 단가인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재 23,550원이고요. 105,500원이라고 하면, 5,000원이라고 하면 거의 2007년도, 2008년도 이 시점에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덧 한 10년 정도 됐네요. 10년 정도 됐는데 세월은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은 안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고점 19원대 대비해가지고 23,000원대까지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을 지금 제가 업황이 안 좋으니까 매도하셔라고 말씀을 드려도 매도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업황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연초에 주가가 2만 원대부터 32,000원까지 슈팅 한번 나왔다가 실적이 안 나온과 동시에 다시 한번 산을 만들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바닥을 점점 만들어가는 기조가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동안은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 시장만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유럽에서 양적완화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유럽 경기도 좀 좋아진다고 하면, 이제는 23,000원 이 라인에서 조금 바닥 다지면 1차적으로는 27,000원까지는 한번 상승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803번님, 광동제약 16,500원에 비중 15%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 급락이 좀 나오게 되면서 광동제약도 어제 같은 경우 하락이 좀 나오게 됐죠. 자, 오늘도 4% 정도 하락이 좀 나온 모습들. 자,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신호들로 인해서 주가 상승적인 측면들 아직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자, 중요한 것이 이제 1,050원이 되겠죠. 지난번에 하락을 했던 그런 저점. 그러니까 5월 달에 하락을 했던 가격이 14,800원입니다. 14,800원. 지난번에 또 6월 달에 하락을 했던 가격이 1,550원. 그리고 나서 상승. 이번에도 중요한 건 뭐냐면 전저점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121선 지지가 돼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밴드를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00원 정도 손절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홀딩하는 전략.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17,000원에 대한 저항이 지금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매수가 16,500원이기 때문에 16,500원 정도를 일단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수가 정리하셔서 종목 교체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7629번님, 제이콘텐트리 3,820원에 비중 40%.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어제는 급락장을 좀 면해갔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2.6%의 조금 양호한 마이너스 2.6%인데 좀 양호한 흐름에 마감을 했고요. 기관이 어제 오늘 좀 매도를 전체 시장에서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어제 그리고 오늘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CJ-CGV와 관련돼 가지고 중국 쪽 이렇게 미디어 산업 부분, 영화 산업 부분에 대한 향후 매출이 증가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5월 중순부터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가격 조정 역시 정확히 산 만들고 가격 다시 떨어지는 패턴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에는 3,600원 라인은 이탈되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3,820원이라면 목표 주가를 20일 일평선에 도달하는 3,900원을 타겟으로 맞춰가지고 움직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6508번님 삼성증권 59,00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증권 일단 지수를 한번 체크해봐야겠죠. 지수 이제 지난 직전 저점이 지수가 2,008포인트입니다. 자, 2,008포인트인데 오늘 저점이 2,011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박스권의 기본이 되는 것은 저점과 고점이 가장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야 증권주들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게 저의 좀 생각인데 자, 중요한 거 일단 매수가가 59,000원이세요. 자, 59,000원이시면은 상당히 어느 정도 손실폭이 있는 그런 상황이시니까는 자, 밴드를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밴드 이 종목 그러니까 지수가 어느 정도 내일 정도부터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한번 좀 나와줬을 때 이 삼성증권 그러니까 증권주들도 동반적으로 재차 오늘 하락한 것만큼의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55,000원 부근 1차 밴드 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라인 부근 근처에 오시면 다시 한번 체크하셔갖고 지수도 같이 동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2688번님 경봉 2,870원에 비중 15% CCTV 교통과 관련된 CCTV를 좀 만드는 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필리핀과 관련된 이슈 25억 규모의 필리핀 정부와 교통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마닐라 교통 시스템 공사 소주 관련된 이슈들이 6월 달에도 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슈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주가가 이번 하락 파동에선 이 종목을 좀 비껴나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870원이면 5월 중순경 이때 좀 매수하신 것 같은 걸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 매수하신 단가 대비해서 주가가 한 20% 하락을 했다가 그나마 계단식 박스권 상태 이 전형적인 V자 박스권 상태를 보이고 있다가 전고점이 됐던 2,560원을 오늘 뚫으면서 위상을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시총이 워낙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기관의 뚜렷한 매매세는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는 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5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이번에 하락을 하기 전인 2,750원이 되겠네요. 2,750원까지는 상승 기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 제가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오늘 관점에서는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9365번님 라운시큐어 3,550원에 비중 40% 되는 종목입니다. 자, 라운시큐어 인터넷 은행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폭이 좀 나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자,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2,000원대부터 꾸준하게 거래량을 증가하게 되면서 주가 상승률도 계속적인 계단식 상승의 그런 모습들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볼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3,550원이세요. 매수가가 일단은 조금 손실폭이 좀 들어온 그런 상황인데 자, 중요한 거 아직까지는 이 라운시큐어 상승 고점적인 부분들은 포착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단기 이평선들 11선이라든지 어떤 주요 이평선들 지지가 좀 나오게 되면서 살아있는 모습들에 대한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다만 중요한 건 조금 고가에 사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고가에 사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일단은 상승 시에 매수가 정리하셔서 종목 교체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7670번님 레드로바 12,500원에 비중 50%고요. 현재가 11,850원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많이 상담을 해드린 종목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결국은 중국의 민영그룹인 수닝그룹과 애니메이션 제작을 해서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리고 중국 기업에 인수됐다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과거 7,000원 대비해 가지고 슈팅 100% 이상 슈팅이 나온 상황인데
슈팅하기 전에 중국 기업에게 인수되기 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7,000원과 9,000원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니 7,000원이 오면 강력히 매수, 9,000원이 오면 매도 타이밍을 드렸는데 만약 이 방송을 보고 매수하신 분이라면 수익을 많이 안겨줬던 종목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 중국 증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 사이에 마이너스 30포인트가 아니라 퍼센트가 빠졌습니다. 지금 1,400개 기업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 어제 마이너스 10%, 오늘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 마감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중국 관련된 이슈, 악재들이 노출이 된다고 하면 중국 관련된 기업들은 좀 하방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 11,400원이 이탈된다 하면 아쉽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큰 손실을 안 보시는 선에서는 그 정도에 정리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이탈되지 않는 한은 매입과 부음까지 갈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9912번님, 한올 바이오파마 15,000원에 4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섹터들, 단기성 자금들이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일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오늘 같은 경우 한 14%, 15%까지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중요한 것이 이제 21선에 대한 지지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15,000원대, 그러니까 15,600원에서 800원대에 대한 저항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 비중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일단은 상승 시 15,000원 정도는 돌파를 해줄 것 같습니다. 돌파를 해줬을 때 조금씩 차익 실현 물량 한 번씩 쏟아내보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2384번님, 코스맥스 22만 7천원에 비중 20%.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좀 놓고 보면 전형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좀 하락을 해가지고 6% 하락을 해서 18만 6,500원에 좀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고요. 결국은 아모레패시픽 대장주의 폭락으로 인해서 화장품주 실적이 조금 의심되는 성장주들에 대한 화장품주에 대한 기업의 매출이 감소된다. 그리고 주가가 의심스럽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22만 7천원이면 너무 높은 단가에 사셨네요. 딱 떨어지기 직전에 사신 것 같은데 주봉으로 보건 올봉으로 보건 이번 하락이 없다고 하면 신고가 패턴을 그리고 있는 차트인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안타깝지만 홀딩하시는 전략 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60일 오늘 지지를 했으니까 내일 시장이 안정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20만 원까지 바짝 붙일 가능성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홀딩하시는 전략 취하시고요. 만약 이 종목이 내일 종가상 20만 5천 원 이상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6147번님, 주성 엔지니어링 6,050원에 70% 되는 종목입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양호하게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2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결국에는 이제 2분기 실적을 한번 보고서 주가의 움직임 상당히 좀 방향성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뜻에서 본다면 매수가 6,050원. 일단 지금 주가 5,210원대시니까는 어느 정도 하락률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자, 중요한 거 아직까지는 이 종목 추세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은 나올 가능성의 여지는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2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한번 홀딩해 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느 정도 상승폭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준다고 했을 때 6,000원대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점이 어느 정도부터 6,000원까지 상승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그 라인들이 맥점일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종목 다시 한번 2분기 실적 나올 때 상담해 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돼서. 아니, 먼저 현대산업을 멘토님하고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때 73,000원대 오면 다시 전화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네. 오늘 그런데 72,900원까지 갔다 그냥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게 64,000원에 20%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현대건설이요? 산업. 현대산업이요? 네네. 제가 전화를 한번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네네. 지금 64,000원인데 오늘 급등했죠? 네네. 건설주 중에 탑픽은 뭐라고요? 현대산업인 거 아시죠? 네네. 네, 꼭 쥐고 계시고요. 아, 예. 예, 2분기 매출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 시장에서는 건설업 안 좋다 하는데 오픈해봐야 아는 거고요. 결국은 사장 빼고는 실적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픈해봐야 아는 상황이고 지금 64,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10% 정도 수익 구간인데 예. 제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요.
네. 매도 안 하고 조금 더 가져갈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예. 만약 이 종목이 이번에 2차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76,000원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판단돼요. 아, 예, 76,000원. 예. 그러면 지금 64,000원이면 76,000원이면 한 12,000원이니까 한 20% 정도 수익이 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오늘 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재료나 실적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강력히 가고 있는 패턴이잖아요. 네. 그것을 좀 증명을 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기관도 그렇고 외인도 그렇고 뭐 매도 많이 했잖아요, 최근에. 근데 네.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6월 19일 이후로부터 기관이 매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순매수 계속. 아, 매일매일 네. 매수예요.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매수. 아, 오늘도 네. 72,000주 매수했잖아요. 예. 그런 걸 놓고 보면 결국은 기관에서 시장 전체의 종목들, 섹터들 다 파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산업의 주가는 갈 거라고 판단되고 있다는 게 네. 매매 동향이 잡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뭐 목표가 72,000원 왔고요. 2차적인 목표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선 딱 잡아 드릴 테니까 7만 5,000원, 6,000원 이 라인 잡아 드릴 테니까 네. 그 라인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네네. 보유하고 계신 물량 뭐 시장에 뺏기지 마시고 100% 전체다 홀딩하시는 전략 취하세요. 아, 저는 한 8만 원대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힘들까요? 그러니까 76,000원 왔을 때 또 맥점이긴 하니까 그때 네.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8만 원을 갈지 아니면 무너질지가 네. 결정이 되니까 예, 예. 7만 원, 6천 원 정도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저기 궁금하신가요? 코스원이요. 예, 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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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코스원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33,450원이요. 예. 비중은요? 20%요. 20%요? 예. 오늘 사신 거예요? 오늘? 예, 오늘 종가로요. 종가로 사신 거예요? 예. 그럼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이게 내일 더 떨어질까, 혹시 내일 또 떨어질까 봐서요. 오늘 종가에 사셨는데 내일 더 떨어질까봐 지금 전화 주신 거죠? 예. 다음부터 그런 걱정이 되시면 예. 종가에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예. 그만큼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도 예. 있어요. 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런 하지 마시고 자, 중요한 예. 거 지금 코스온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섹터들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 예. 뭐냐면 지금 이틀 만에 거의 한 30% 이상 빠진 종목들이 속출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화장품주들도 마찬가지의 관점입니다. 자, 코스모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적인 부분들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보는 맥점 라인들, 그러니까 전저점에 대한 지지 라인은 오늘 충분히 이탈도 나올 수가 있었는데 지지가 나왔어요. 그 가격권이 얼마냐면 32,600원입니다. 오늘 종가 얼마입니까? 예. 오늘 종가 얼마예요? 33,450원이죠? 예. 전저점이 32,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종가가 끝났어요, 지금. 자, 예. 그런다라고 봤을 때 내일 정도 제가 봤을 적에는 제약바이오 화장품 섹터, 그러니까 최근에 급락했던 종목들이 빠르게 단기 성장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급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시청자님께서 어느 정도 지금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지금. 예. 불안하시죠? 예. 그러면 일단 상승 시에 가격 상관없이 매도하신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상승 되면요. 예. 아시겠죠? 얼마 정도? 35,000원 정도가 한 돌파하게 됐을 때 예. 그때 부근에서는 일단 정리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금처럼 불안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같이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종목을 고점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계속 심리적으로 좀 말릴 수가 있으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 찾아갖고 매수하시길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대우증권 14,500원에 30%예요. 예전에 전화 한번 주셨었나요? 한 2, 3주 전에 이 대우증권 상담을 한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15,000원 오면 이제 15,000원 시세 한번 줄 거니까 좀 그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걸로 기억나고 있는데 대응을 잘 못 하셨네요.
그걸 다 팔지는 못했어요. 예, 장을 일일이 대응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오늘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전화를 주셨고요. 예, 보면 지금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전 저점이 됐던 14,000원대를 이탈이 안 된 상황이 오늘 종가상 마감이 됐잖아요. 예. 근데 6월 때부터 계속 보면 14,000원을 이탈을 안 시키려는 힘이 차트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볼린저 하단이 이탈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일봉을 쉽게 보면 일단 판단하기에는 개인들이 무너졌으니까 121선 만나러 가겠네. 13,000원까지 무너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쉽고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역시 21선이 이미 무너진 상황이에요. 오늘 종가상. 그러니까 내일도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 차트긴 한데 만약에 내일 이 종목이 장중에 마이너스 한 2% 있죠. 예. 2% 이상 빠지지 않는 한은 반등 나오기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예. 반등 나온다고 하면 이 종목은 15,400원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내일은 15,400원 못 가고요. 예. 한 2주 내에는 15,400원 다시 한번 터치할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이 종목이 장중에 마이너스 2% 이상 하락이 한 번이라도 나온다. 예. 그러면 죄송한 말씀인데 13,000원, 13,300원 만나러 갈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예. 근데 저는 마이너스보다는 상방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400원, 500원 이 선은 뭐 무난히 갈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시세주는 뭐 차트가 나오면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거에 맞춰갖고 매매 좀 해주세요. 예. 예,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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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성 SDI 삼성 SDI. 매수가고 예.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7만원 60%. 17만 원에 60%요. 예. 죄송한데 TV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예. 네, 삼성 SDI 매수를 그러면은 작년에 하신 거죠?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하셨나요? 예. 7월 달에 했는 거. 7월 달에 하셨어요? 6월 달에 7월 달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작년에 예, 했는데, 예. 그때 윤동신 선생님이 예?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예? 그때 21만원 올라갔을 때, 요번에 21만원 올라갔을 때 19만원 되면 무조건 다음으로 하는 그 방송을 내가 봤거든요. 19만 원이요? 예. 11만 9천원.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때 그 말 듣고 내가 한번 조금 더 담았었는데, 예? 또 이렇게 빠지네요. 아, 그러셨어요? 예. 자, 일단 주가의 상황이 어떤 그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변질은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삼성 SDI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지금 17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17만 원이시면 제가 봤을 적에는 무대포홀딩 가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2분기 실적까지는 이 삼성 SDI가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예. 3분기 실적부터 큰 폭으로 실적 개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컨센서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2분기 실적이 오픈되는 날, 그러니까 악재가 오픈이 되는 날 주가는 최저가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전저점이 되겠죠? 전저점이 지금 얼마입니까? 전저점이, 10만 원대 초반권이에요. 예. 전저점이 10만 원대 초반권이니까 마음 속 편하게 차라리 빠지면 10만 원대 초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하셔야지 일단은 매수가가 높으신 상황에서 조급할 이유 전혀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조금 더 기간적으로 시간을 사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매수 좀 더 해도 될까요, 그러면요?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나올 때 한번 저점 확인되는지 지켜보자라고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하이닉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44,000원에 25%예. 20%요? 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논란이 과거에 많았던 종목이기도 하죠. 4만 원대 고점이다. 4만 원 못 뚫는다. 4만 원 뚫고 나니까
5만 원 고점이다. 5만 원 못 듣는다. 이런 고점 영역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를 역으로 반전하면 무슨 얘기냐면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 매매하면 굉장히 쉬운 종목이라는 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요. 제가 지금 주봉상으로 띄워드리고 있는데 2014년도 4월부터 계속 4만 원, 5만 2천 원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는 패턴 보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도 주가가 5만 1,700원 찍고 다시 4만 350원까지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이제쯤에는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했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6조 9천억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 반도체 부분의 매출이 한 3조 2천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긴 해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빠진 이유는 결국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PC 재고가 증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D램 재고가 증가된다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빠진 거긴 하니까 2분기 실적은 이미 좋을 거라는 게 뭐 확정돼 있는 상황이고 3분기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계속 돈다고 하면 4만 원대 초반에는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 종목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4만 3,500원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맞춰가지고 매매해 주세요.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페인트요. 현대페인트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950원에 40%요. 2,950원에 40%. 어떤 점이 많이 궁금하세요? 올해 관리 종목도 탈피하고, 예. 주가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내리고 했는데, 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 관리 종목을 탈피했다고요? 올해. 아, 올해? 네. 네네네. 얼마까지 빠질지 좀 궁금하신 거세요? 네. 일단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재료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런 바닥주들의 가장 단점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재료가 나와주면서 바닥에서 거래량을 실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 올려야 추세 전환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바닥을 기는 종목들은요, 저항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없을 때, 자, 그러면 재료가 나와줘야겠죠. 자, 현대페인트 이제 내일이나 아마 내일 모레 정도, 뭐 연세정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상승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동안 물려있던 자금들이 굉장히 빠르게 차익 실현 내지 어떤 손절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은 물량 압박이 굉장히 심하게 받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더 면세점 성우 관련돼서 시너지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주가 바닥 길 확률은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밴드를 좀 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저점이 1920원입니다. 1920원이기 때문에 그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홀딩 가점 좀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면세점 관련돼서 이슈가 좀 나올 거잖아요. 그죠? 네. 그때 나왔을 때 윗꼬리가 나와주는지 그리고 거래량은 얼마나 터지는지 그 관점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차적인 밴드 2,480원대 그러니까 2,500원으로 바짝 붙일수록 한 번은 일단 거래량적인 부분들 그리고 돌파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좀 바랄게요. 네,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면. 지금 추가 매수 하는 구간은 아니신 것 같고요. 지금 현금 아끼셔야 될 구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간 자체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관망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6775번님 아시아나항공 6,920원에 비중 100%. 6,920원이면 오늘 중에 좀 매수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일 거래량이 1,100만 주, 평상시 100만 주, 200만 주 거래되던 아시아나항공이 어제 13% 이상 급등을 하면서 1,100만 주를 동반하면서 장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갔다. 그리고 기관과 외인이 쌍끌 매수를 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메리스 관련돼서 좀 비켜나가는 이제 상황이 도래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비 심리가 살아나게 되면 이제 여름철 휴가 시즌 맞춰가지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게 되면 결국은 운송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놓고 보고 있다면 1차적인 목표가로 121선을 딱 근처를 잡고 7,700원을 맞춰가지고 좀 트레이드를 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 7,700원을 잡아드리는데 그 안에 돌발 재료다든지 다시 한번 뭐 메르크스가 증가된다 하면 뭐 돌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는 상황이고 그런 재료성이나 뭐 뚜렷한 수급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무난히 7,700원 가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4562번님 하이셀 2,230원에 비중 100% 되는 종목입니다. 자, 하이셀 제가 한 2번, 3번 내지 상담을 좀 해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1차적인 밴드적인 측면들 1,800원 1차적인 밴드 잡아드렸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 라인 돌파하게 된다면 2,000원 정도 좀 봤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2,065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24% 정도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61선 강력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 상당히 괜찮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건 매수가가 지금 굉장히 고점에 매수하셨어요. 지금 최고가가 2,350원인데 2,23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5월 달에 매수하신 가격이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자, 해서 이번에 상승, 그러니까 오늘 장대 항봉적인 부분들은 어떤 2차, 3차 랠리가 아닌 어떤 그런 다시 한번 정고점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석을 좀 하셔야지 이 부분을 돌파하고 찍고서 다시 한번 뭐 급등 랠리를 한다. 조금은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 2,350원이 정고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2,200원대 그 이상권에는 오버슈팅 구간입니다. 자, 해서 매수가 2,230원 부근이 오면 매수가 정리하고 종목 교체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2974번님 차이나하우란 3,200원에 비중 40%, 지금 현재가 2,380원이니까 한 900원 정도, 800원 정도, 한 25% 정도 손실 구간이긴 한데 전형적으로 고점 대비해가지고 쭉 하향 패턴을 그리는 차트이긴 하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뭐 올해 초 저점이었던 2월 달에 저점이었던 2,300원을 좀 받아가는 바닥을 만들려는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빠지는 차트는 하방으로 조금씩 빠지는 차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급반등이 현실적으로 나오기는 힘든 차트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크게 나와봐야 지금 2,650원 이 라인이니까 그거에 좀 맞춰가지고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383번님 간만우 8,400원에 비중 50% 되는 종목입니다. 자, 간만우 신규 상장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2014년도 8월달 신규 상장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 상승폭이 좀 나왔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신규 상장 종목들은 좀 보면요. 신규 상장 종목한 이후에, 그러니까 상장한 이후에 최고가, 이 최고가를 거의 돌파를 못 합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도 보면은 거의 최고가 경신 후에 계단식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패턴이, 연속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부분들, 지금 저점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하락적인 부분들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기업의 어느 실적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 정도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번 연도에도 어느 정도 실적 증가세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부분들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상황이 나와줘야 주가 하방 경직성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8,400원대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만원대가 아니라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 자, 중요한 부분들 만원대 매수가 부근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승 가능할 것 같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밴드적인 부분들 손절가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홀딩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3528번님 키이스트 5,050원에 비중 20%.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뭐 많이 상담을 해드렸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상황인데 5,000원대에서 뭐 매수, 5,500원대에서 매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평선이 응집을 하면서 60일선이 우사양하는 뭐 패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면세점 산업, 시내 면세점 산업이 이제 7월 10일이죠. 오늘이 7월 8일이니까 디데이가 이틀밖에 안 나와 있는 상황인데 키이스트 같은 경우도 동대문 쪽에다가 면세점 산업지를 뭐 개설을 하겠다라는 재료를 머금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선정된다고 하면 뭐 강하게 달리겠죠. 근데 선정되기 전까지는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5,000원에서 5,500원 밴드에서 맞춰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한 5,500원 선에서는 한 반전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만 면세점 산업 입찰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5611번님 동아기업 5만원에 비중 45% 되는 종목입니다.
자, 동학이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수익 실현 관점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추세적인 부분들, 최근에 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굉장히 괜찮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5만 원대, 그러니까 5만 원대 돌파하게 되면서 5만 3천 원이 나올 때 거래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자,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이유,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자, 중요한 부분들, 61선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인 홀딩 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매수에 들어온 그런 모습들, 괜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익 실현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다만 얼마까지 상승이 가능하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5만 3천 원대 정도, 5만 3천 원대 정도 부근에서는 반절 정도는 차익 실현 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게이트건설 32,300원에 20%요? 예, 저랑 일전에 몇 번 전화하셨죠? 네. 지금 현재가 26,700원이네요. 예. 예, 올라갈 등 내려갈 등 하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계속 바닥인 26,000원을 계속 바닥을 만들려는 심리가 차트에 강하게 나타나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나마 좀 위안을 삼아야 되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가지고 제약바이오 중국 쪽 아니면 안 갔잖아요. 최근 시즌 유행 자체가. 네. 그렇다 보니까 업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올 향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사랑을 못 받고 있긴 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인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반영하듯이 기관이 꾸준히 좀 매도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매입단가 32,300원이라고 하면요. 저라면 이 종목 그냥 그대로 가져갈 것 같고요. 만약 이 종목이 26,000원대, 전저점이 됐던 26,000원대가 무너진다고 하면 그때는 물을 한번 타봐야 될지 안 타봐야 될지 고민이 되는 순간이긴 한데 지금은 더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물 타거나 아니면 매매 동향이 바뀔 이런 타이밍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힘을 차트가 모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염두를 하시고요. 하루 이틀 사이에 건설 쪽이 갑자기 업황이 좋아가지고 실적이 좋아졌다. 만약 이런 이슈와 재료들로 하루 이틀 사이에 급등 쭉쭉쭉 이런 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시장도 좀 진정돼야 되고 주도주 섹터도 변경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럴 시점까지는 조금 더 모아가시면서 기간적으로 좀 버텨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매매해주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린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즌 끝날 때쯤 하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것 같으니까요. 예, 1년 이런 거 아니고요. 한두 달 내에는 기본적으로 자리 잡힐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홀딩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는 언제쯤 한대요? 그건 스케줄러를 한번 봐봐야 될 것 같고요. 회사에서 제시하는 것을 스케줄러를 보고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예, 교보증권을 12,000원에 30% 샀거든요. 예. 근데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매도 시점은 매도 시점이요? 예. 매수가 그래도 부근이세요. 다행히, 그죠? 예. 손실권역은 아니에요, 그죠? 예.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삼성증권을 한번 AS를 방금 전에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수 지금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실시간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다우지수의 어떤 횡보적인 부분들, 향방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일단 전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증시 내일 반등이 나와줬을 때는 어느 정도 증권주들도 동반 하락한 만큼의 어느 정도 상승 되돌림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구간 자체가 변곡 구간입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구간에서 변동성이 심화될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상승도 열려 있고 하락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내가 변동성이 좀 약하다 싶으시면은 일단은 상승 시에 정리하시는 전략이 맞고요. 종목 교체 전략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꾸준히 이 종목을 들고 가시겠다.
나는 예를 들어서 11,000원대까지 와도 추가 매수할 여유 있다. 충분히 하반기까지 지수 좋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교보증권 일단은 다시 한번 13,000원대에 대한 어떤 그런 상승적인 부분들 보이기 합니다만은 그 이면에는 하락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반짝 상승 후에 바로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지수도 박스권 구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상승 시 매도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 68,090원에 20%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놓고 보면 전형적으로 증권과 관련된 종목이니까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었는데 제가 방송을 통해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증권 쪽의 탑픽은 메리츠 종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안 받고 계속 가고 있는 패턴인데 일전에 제 고객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유증하는데 유증이 악재냐 호재냐. 제가 짧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다라고 정리를 해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은 메리츠 종금에서 이번에 유증한 거를 뜯어놓고 보면 대형 투자은행이죠. IB가 되기 위해서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좀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2조 5천억 정도 아니면 3조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증을 한다고 해가지고 1차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 자금의 용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달라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종목이 6,800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하면 저는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 취하겠고요. 목표가 7,200원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SGA.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문자로 연결되는 줄 알고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SGA? 저기 매도가가요. 예. 1,230원에 50%. 1,230원에 50%. 50%요? 예.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그렇게 사고 나서 네.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요.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는지요? 예. 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회사의 주가의 움직임이 그동안에 1,500원대를 찍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2010년부터 단 한 번도 이 종목이 1,500원 이상 올라간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 언제입니까? 6월 달에 1,500원을 한번 돌파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거래량이 역대 최다 거래량이 나왔어요. 자, 제가 계속적으로 안 들리지? 역대 최다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래량.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최다 거래량은 최다 급등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 자, 그 거래량 터진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죠? 예, 예. 1,500원을 유지 못하고 계단식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구축돼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슈팅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는 합니다만은 자,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종목이 사물인터넷 관련 이슈로 좀 올라왔었어요. 예, 사물인터넷 관련 이슈. 근데 다시 한번 사물인터넷 관련 이슈가 나와주더라도 상승폭은 좀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저항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조금 매수가 대비 내려와서 불안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불안하시니까 1,230원대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갈 것 같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홀딩하시 전략. 그리고 매수가 부분이 오면은 일단은 매수가 정리하셔갖고 조금 더 저렴한 종목 있잖아요. 네. 저평가된 종목, 저렴한 종목 많습니다. 자, 그런 종목으로 종목 교체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0원 위로는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올라가면 또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불안하신데 올라가면 더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조금은 매수가가 높으신 상황이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매수가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셀트리온이요.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예. 82,500원에 100%요. 100%요? 예. 또 매수하신 지 오래 되셨나 봐요? 예? 매수하신 지 오래 되셨어요? 요게 한 일주일 좀 넘었어요. 일주일 정도 되셨고요. 예.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6만 원 초반대에서 많이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8만 원대에서는 좀 매도 사인을 많이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제가 미리 선을 좀 그어놨습니다. 6만 5천 원대 상승, 7만 3천 원대 상승, 8만 원대 상승하면서 계단식 상승을 조금씩 보이는데 어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종목이 밀렸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잘 버텼습니다. 어제는 3% 상승해서 끝났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5% 정도 끝났는데 뭐 기업의 기업을 놓고 보기에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기업에 대한 거는 좀 끝이 없는 것 같고요. 뭐 짧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는 기업이니까 기업적인 부분은 좀 변해로 놓고 보고 차트적인 부분이나 뭐 재료적인 부분 그리고 수급 동향을 좀 놓고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번에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급락이 나왔죠. 어제는 상승했는데 오늘은 좀 급락이 나왔죠.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만약 이 종목이 오늘 급락이 안 나왔다고 하면 8만 5천 원을 만나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트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시장 벽 건너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오늘 유럽 증시가 아니면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유럽 쪽에 미국 쪽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조정이 갑자기 나온다. 그러면 7만 3천 원 만나러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내일 중국장도 진정된다고 하면 오늘 하락폭 만회해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8만 5천 원 갈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고요. 제가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끝날 겁니다. 이거 확답 못 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과 유럽장에 맞춰가지고 별 이변이 없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8만 5천까지는 다시 슈팅 가능하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요. 제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옛날에 연구를 해봤는데 항상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셀트리온 제약의 매출을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말고 셀트리온 자회사도 아닌데 셀트리온 제약의 매출을 좀 눈여겨보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시면서 실제 셀트리온 제품이 매출이 나오는가가 이 회사의 관건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매출 뭐 실적 뭐 분기별 발표하니까 그거 항상 체크하시면서 매출 나온다 그러면 장기로 가져가시고요. 매출 안 나온다 그러면 뭐 조금 의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재고 소진율도 항상 눈여겨보셔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무제표적인 상황이니까 이 시간 통해서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셀트리온 관련돼 가지고는 뭐 자주 좀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차라리 시청을 좀 꾸준히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전략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십시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 시공테크인데요. 시공테크요? 7,200원에 20%요. 7,200원에 20%요? 네.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이게 제가 사고 자꾸 이렇게 빠지는데. 얼마까지 올라갈지요? 빠지나, 아니면 올라올 건가. 자, 일단 내일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구축은 돼 있습니다. 이 종목이 6,000원대에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은 구축돼 있어요. 그러면 내일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자, 이 회사 어느 정도 성장성도 좋고 실적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회사 튼튼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문제가 없는데 단기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부분들이 좀 내려가니까 불안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종목 충분히 7,200원 매수가까지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갈 것 같은데 어느 시점부터 가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00원대 다시 찍고 가냐 아니면 지금부터 한 번에 가냐 이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7,200원대가 7,200원 이상권도 한번 도전도 가능합니다. 도전도 가능합니다만은 일단 좀 많이 걱정되시니까는 매수가에 정리하셔갖고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해 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 야심한 시간에 프로그램 진행하는 이유,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 고점에 사지 마시라고 계속적으로 암묵적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달 전에 10,000원이었던 주식 5만 원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그런다고 회사의 가치가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그 점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일, 저 상한가 팩토리 오전 8시 35분에 방송되는 상한가 팩토리가 내일 오전 8시 20분으로 앞당겨집니다. 자, 그 점 참고를 하시고 즐거운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